자, 시작해보자. 이제 할 수 있겠다. 좋아요. 자, 저번에 이 F 서클 G, G 서클 F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배웠고, 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막 x 제곱 이게 fx고, 그 다음에 gx를 뭐 2x-1이다 이렇게 해본다면 g 서클 f로 할까 f 서클 g로 할까? 아무거나 상관은 없는데 알맹이를 g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연습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f 안에 gx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gx고, 항상 알맹이와 껍데기 이렇게 생각해. 껍데기가 바깥에 있는 거, 껍데기 함수가 f고 알맹이 함수가 gx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알맹이가 말 그대로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껍데기가 알맹이에 들어가니? 아니지. 그래서 알맹이가 껍데기 안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gx의 식 자체가 fx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요 x 자리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대입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f gx를 쓰면 2x-1이잖아. 그지? 여기 x 자리 대신에 원래 f에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2x-1이 쭉 이렇게 주사기로 gx를 뽑아내가지고, 여기 gx를 뽑아내가지고 fx의 x 자리에다가 쭉 넣었다. 주사기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맹이를 껍데기 안에다가 집어 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fx-1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거는 구해봤어. x 자리에다가 2x-1을 쏙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지. 그래서 2x-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합성함수 f 서클 gx의 새로운 함수가 요거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만약에 g 서클 fx라고 한다면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요런 것까지 한번 해보면 이건 무슨 뜻이다? g라는 껍데기 함수에 fx라는 알맹이 함수가 들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fx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을 어디에다 넣어라? 2x-1에서 x 자리 대신에 넣어라.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gx제곱 이렇게 적은 다음에 gx가 2x-1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랑 똑같이 생겼니? 아니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합성함수에서는 이렇게 f 서클 g하고 g 서클 f하고 봤을 때 이 동그라미 양쪽에 이 함수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걸 설명을 안 했는데,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고 결합 법칙은 성립해. 그러니까 f 서클 g 서클 h 이렇게 했을 때 f 서클 g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걸 계산하든지, 아니면 f 서클 g 서클 h g 서클 h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f에 집어넣든지 그 결과가 서로 같다. 요거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요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 자, 됐지?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의 그 식을 구하는 방법만 잘 적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돼. 예제 3번 284쪽 됐죠? 준비가. 자, fx는 x-이고, 자, 그 다음에 gx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함수 hx라는 거를 말을 안 했는데 hx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지. 그래서 1번 보면은 f 서클 h가 g다. 이렇게 함수끼리 는 사이에 두면은 그냥 같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함수끼리 서로 같다. 정의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대응 관계까지 일치한다. 이런 말인데, 그냥 여기에서는 함수의 식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지? 그러면은 f 서클 g는 뭐야? f 서클 g f 괄호치고 hx 괄호 닫고 이렇게 쓰잖아. 그지?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게 뭐랑 같다? gx랑 같대. gx가 누구니? 얘잖아. 그래서 얘가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됐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gx가 2x 플러스 1이다 뿐이고, 얘는 지금 알 수가 없지. 왜? hx를 모르니까. 됐어? 근데 hx가 일단은 무슨 함수? 알맹이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fx가 일단은 껍데기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지. 껍데기 안에다가 알맹이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말 그대로 hx의 식을 몰라도 솔직히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hx라는 이 덩어리 자체를, 알맹이 자체를 fx의 x자리 대신에 넣어준다. hx 자체를 x에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쓸 수 있다? hx
hx를 썼어. 얘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에 hx를 쓴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은 fx 안에다가 hx를 알맹이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hx-2가 결국에는 누구랑 같다? 2x 플러스 1이랑 같다.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써보면 이제 hx는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자, hx에서 빼기 2를 한 게 2x 플러스 1이래. 단순히 말해서 hx라는 요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뭐라 쓸 수 있다? hx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건 어려울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다? 주사기로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느낌으로 알맹이 함수를 껍데기 함수에다가 집어넣는다, 대입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건데 H 서클 F가 G다. 이번에는 껍데기 함수가 H고 그치? 모르는 함수인데 H는 껍데기가 H가 됐고 알맹이가 F가 됐어. 자리가 바뀌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해봐야지. 그래서 gx라는 게 2x 플러스 1인데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1이 누가 된다? hfx가 된다. 이런 느낌이야. hfx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스킬을 써주면 돼. fx가 뭡니까? x 빼기 2지. x 빼기 1을 그대로 안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봐. 여기까지 됐어? 됐지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한번 치환을 활용해 볼게. 얘를 갖다가 A라고 치환을 해보자. 선생님 T는 잘 안 써. 병적으로 T는 안 쓰거든. 왜냐면 T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잖아. 난 이렇게 쓰는데.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플러스랑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A. 알겠지? A로 치환을 해줬어. 그럼 X 빼기 2가 지금 현재 A니까 X는 뭐겠어? 2 넘겨서 A 플러스 2겠지. X를 한마디로 뭐로 쓸 수 있다? A 플러스 2로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는 왼쪽은 단순해졌어. HA가 됐어. 근데 단항식 됐어. 여기가 마치 HX처럼. 우리는 함수를 X, Y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대응 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식이다라고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HA는 일단은 나타내면 X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플러스 2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A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은 저 계산하면 뭐야? 2A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다시 HA가 뭐야? 지금 HA라는 식이 2A 플러스 5라는 식이야. 한마디로 난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고 X고 Y고 뭐 T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H에서 함수에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뭐가 됐어? 이 대상이 함수값을 표현했을 때 이 대상에다가 2배를 하고 5를 더하면 된다는 걸 표현이 됐지 함수가.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그냥 얘가 A든 말든 상관없어. 얘를 갖다가 그냥 형상만 유지시켜도 돼. 별도 돼. 알겠어? 내가 여기 안에다가 뭔가 집어넣는데 이 H라는 함수는 뭐로 바꿔준다 얘를? 2배를 해주고 5를 더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바로 H의 의미야. H 함수의 의미. 그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이걸 굳이 별로 쓰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뭘로 적을래? 뭘로 적을래? X로 적겠지. 그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함수라는 건 항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함수식에서 요게 뭐 X냐 Y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X면 여기도 X다. 그건 중요하지. 여기 똑같은 거 해야 되지.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바뀐다라는 거를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 해야 되긴 하는데 얘가 별이든 얘가 A든 얘가 A든 얘가 T든 얘가 T든 얘가 B든 얘가 B든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식이 함수식이야. 그래서 hx로 바꾸면 얘가 뭐가 된다? 2배하고 5를 더한 식이 된다라고 해서 hx를 원하는 형태로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구해주면은 얘가 된다. 되겠지? 이게 바로 치환의 개념이야. 내가 치환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 당당하게.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내가 x-2를 치환했으면은 그 x를 다시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 x 대신에 이 a 플러스 2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마지막에 식도 이렇게 나타내고 잘 바꿀 수 있겠지. 됐지? 됐어. 이게 함수식 구하기, 합성함수식 구하기였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거 직전이다. 함수의 그래프 직전. 합성함수 그래프 직전인데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635번 진도가 느리진 않으니까 지금 635번에
지금 풀 시간 1분 줄게. 아, 뭐 잘 풀라는 의미는 아니고 한번 풀어보라고. 연습 좀 해보라고. 자, 됐지? 여러분, 봐봐. 이 문제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이게 완벽한 그냥 3차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합성함수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알맹이 함수가 요 3x 플러스 1이고 g가 3x 플러스 1이고 그 3x 플러스 1이 어디에 들어간 형태? x 세제곱에 들어간 형태다. 주사기로 얘를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얘는 합성함수구나. 껍데기 함수가 x 세제곱이고 알맹이 함수가 3x 플러스 1이구나. x 세제곱 안에 3x 플러스 1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 알겠지? 얘도 똑같은 거야. 지금 누가 주사기로 빼줘서 주입이 됐어? 이렇게. 얘가 들어갔지. x 대신에 얘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합성함수야. f, circle, g, x. 얘를 지금 3x 플러스 1이라고 썼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gx 있지. gx가 누구? 3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냥 이 gx 함수값을 a라고 표현해. 결국 치환을 한다 이건데 얘를 합성함수라고 봐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해석하기가 쉽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분의 x-2는 결국 y는 3분의 x-2 이렇게 적은 거나 다름없어. 어쨌든 a는 이렇게 적으면은 자 3을 양면에 곱해서 x-2는 3a 이렇게 적고 2 넘겨서 x는 3a 플러스 2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3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이거를 관점을 바꾸면 gx가 a니까 FA, A가 FA에서 화살을 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3x 플러스 1이 얘라면 자 3x 플러스 1에서 x가 누구? 얘잖아. 여기서 3 곱하기 대입하면 3a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9a 플러스 6 플러스 1에서 7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마찬가지로 뭐야? 관점을 내가 뭐냐 A라고 놓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숫자에다가 뭘 곱해? 9를 곱하고 7을 더한 게 fx라는 거 아니야. f라는 함수의 관계 아니야. 그치? 9를 곱하고 7을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난 여기에 a가 아니라 누가 있어도 돼. x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함수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다 라는 거지. 그래서 fx는 9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거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n4의 합성함수.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제 주기성 있지? 순환성? 그 순환성을 이용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진짜 쉬워. 자, fx 4번 fx가 x-1이래. 그러니까 다시 함수 f는 뭘 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함수값을 구하려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덩어리 있잖아. 이 덩어리가 x지만 지금은 이 덩어리에다가 1을 빼면 함수값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1을 뺀 관계라고. 그게 함수식 관계라고. 함수 관계. 굉장히 쉬운 함수가 되는 거지. 그냥 1 빼면 돼. 얘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1은 F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위쪽에 첨자 지수 자리에다가 1을 적었을 때 그냥 얘는 F랑 같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F 서클 F가 F2 반대로 적었다. F2가 F 서클 F 이렇게 적혀져 있지. 자, 그래서 F 지수 자리에다가 2제곱 마냥 적어주면은 곱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F 곱하기 F라는 의미는 아니고, F 서클 F 합성함수 시켜라 이런 의미야. 알겠지?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만 자, 그래서 F2라고 하면 한 번 합성된 거, 그 다음에 F3이라고 하면 세 개의 F가 합성된 거. 쉽지? 이런 식으로 규칙성 파악하면 되는데, 자, 봐봐. Fx는 x-1이야. 그러면 F1을 한 거는 그냥 1 빼라. 이런 의미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F2라는 거는 1을 뺀 거를 또 1을 빼라. 한마디로 몇 빼라? 2 빼라. 그 다음에 F 서클 F를 한 거는 처음에 1 빼고 그 다음도 1 빼고 그 다음도 1 빼라. 한마디로 몇을 빼라? 3 빼라. 이런 소리야. 잘했어. 아니 그러면 FN은 왜 어때? F 서클 점점점점점 n번 합성함수를 진행한 것은 당연히 몇을 빼면 된다? n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문제.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F 25, 5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을 몇 번 빼라? 25번 빼라.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25를 빼라. 알겠습니까? 1을 25번 빼라. 25를 빼라. 그러니까 50에서 여기 넣은 숫자에서 25를 한 번에 빼면 바로 나오는 거지. 몇이 나온다? 25가 나온다. 굉장히 쉬운 문제야. 됐지?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 근데 이것만 하면 섭섭하니까, 자, 오른쪽에 638번 또 한번 풀어봐. 지금 변형 문제 한번 풀어줄게. 여기 또. 이것만 하면 섭섭하니까. 자, 그래서 적을 때까지만 풀어봐. 자. 봐봐. 이런 거는 여러분 적으면서 하세요. F50하고 1을 구하라 그랬지? F51을 구하라 그랬지? F1부터 찾아봐. 하나하나씩. F1을 찾으면 그냥 F1이니까 이 녀석에서 화살표 쏘는 녀석이 4지. 맞는 녀석이. 그래서 4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 서클 F1 즉 F21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 F 서클 한번 합성함수 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F1이니까 F1이 4잖아. 그럼 F4겠지. 됐나 여기까지? F4는 얼마? 3. 이렇게 화살을 쏘지. 그래서 3.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좀 짧게 적어볼게. F31은 한마디로 여기에서 또다시 화살을 쏘라는 의미 아니야. 그 전 거에서. 이해돼? 3에서 다시 화살을 쏴라. 그런 의미겠지. 한 번 더 합성하면. 이렇게 되겠지 또. 그래서 2. 그래서 그 다음에 F41 여기까지 해보자. 자, F41 4번 합성함수 시킨 거는 2에서 또 화살을 쏴. 어디로 쏴? 1 이렇게 쏘지. 자, 어때? 처음에 1 나왔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F51을 하면 또 얼마가 나올까? 4가 나오겠지. 뻔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은 여기서 나오는 3 나오겠고, 그 다음은 여기서 나오는 2 나오겠고, 그 다음은 또 1 나오겠고, 그 다음은 또 4 나오겠고, 그치? 이렇게 4개가 반복이 된다. 4개가. 알겠지? 4의 배수 번째, 4의 배수 번째 몇이 등장하는 형태로 1이 등장하는 형태로. 알겠지? 4의 배수 번째 1이 등장하는 형태야, 이 문제는. 알겠지? 근데 50은 4의 배수가 아니지. 4의 배수는 48이고 여기에다가 2를 더한 것이 50이지. 그럼 두 번째 더 가. 두 개 더 가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49번째가 4겠고 50번째가 3이다. 이런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요 녀석은 3인데 자, 요 녀석은 또 다시 세냐? 여기서 봐봐. 4를 넣은 게 어디냐? 여기 있다. F4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얘는. 알겠지? F4는 3 이렇게 바로 할게. F4는 3, F1, 4는 3. 그 다음에 F2, 4는 3 넣으니까 얼마 나왔어? 2 나왔지. 이거 바로 이용해서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F3, 4는 1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는 F4, 4를 넣으니까 1 넣으면 4 나오니까 4겠지. 이렇게. 이 4개가 또 반복이 되는 거야. 4의 배수 번째에서 몇? 4가 나오는 형태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4의 배수 중에서 100이 있잖아. 100은 4의 배수지, 이미. 자, 그래서 F104라 그러면은 여기 적힌 4의 배수 번째 누가 들어온다? 4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3 빼기 4 해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온다. 앞에서 나온 예제 4번은 너무 허접하니까 쌤이 다시 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예제 5번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정석이 이용하는 방법이라도 좀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어. 해보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제부터. 껍데기 함수와 알맹이 함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거기서 정의역이 일단 뭐 중요치는 않지. 그냥 그림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정의역이. 자, 그래서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오른쪽 그림을 봐봐. 자,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니까 요 사이에서 지금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지. 기울기 1, 그 다음에 맨 끝쪽이 2, 그 다음에 맨 처음이 0. 마이너스 1,0에서 1,2로 일정하게 45도만큼 증가하는 이런 직선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요 식을 한번 구해놓고 가자. 얘가 y는 fx인데, 자, y는 fx의 식은 어떻게 된다?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1차함수지. 그지? 1차함수식 다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0하고 1,2를 지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기울기 어떻게 찾는다? 밑변분의 높이에서 찾는다 그랬지. 밑변분의 높이 하면은 2분의 2니까 기울기 얼마? 1이지. 자, 그래서 y는 fx는 x. 그 다음에 y 절편이 1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바로 찾을 수 있지. 식 찾으면 끝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정석은 쉽다고 그랬어. 근데 고인물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 그래서 그 고인물 방법을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 다시 그린 다음에 거기 gx 함수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 그게 뭐 이름 있는 함수는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일정하게 그냥 구간에 따라서 다른 거야.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야. 그래서 이름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상수함수지 이거. 자, 여기가 이제 1이야 1. 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y는 1이라고 잡혀있는 거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x가 0부터 1까지인 구간에서는 이 직선 1차함수로 잡혀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식을 구할 수 있잖아. 얼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1분의 2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2야. 근데 떨어지고 있지 아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다. 그 다음에 y절편은 1이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짜면 되지? 되나? 이걸 이제 정리해서 gx 함수 적을 거야. gx는 뭐라고 했어? 이렇게 적는다. 구간에 따라서 함수의 형태가 다를 때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에서 연립 중괄호의 형태를 써.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밑에다가 적고 위에다가 이제 y는 1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어떨 때 1이었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1이었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바로 쳐놓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작다고 할게. 0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따른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요 함수, 1차 함수의 형태를 따르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이 형태. 됐니? 이 형태 이제부터 많이 보게 될 거야.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 알겠지? 이걸 만족할 때는 정의역이 이걸 만족할 때는 1을 그려주세요. y는 1. 그 다음에 정의역이 이걸 만족할 때는 이걸 그려주세요.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 gx는 fx는 그냥 x 플러스 1이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누구?
F 서클 GX야. F 서클 GX. 한마디로 껍데기가 중요해. 껍데기가 누구? F지. F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얘가 껍데기고 얘가 알맹이야. 뭐라 그랬어? 알맹이를 껍데기 안에 넣어주세요. 됐지? GX가 뭐였어? 어쩔 땐 1, 어쩔 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지?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내가 gx를 1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껍데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거기에서 x 값이 될 녀석, 정의역이 될 녀석 자체가 그냥 알맹이의 치역이 된다. 다시, 여기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건데 알아 나도. 내가 결국엔 그리고 싶은 것이 이거야. f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 함수를 그릴 때 있어서 x값 안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g의 치역을 넣어주는 거라고. g의 치역을 넣어주는 거라고. 얘가 치역이잖아. 1. 함수값 1이라는 녀석을 어디에서 가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 가져. 나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그 안에다가 넣어줄 gx의 치역은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다시 이해하기 진짜 힘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 그리는데 내가 그 녀석을 넣어줄 때 이 녀석에 1을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f에서 그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밖에 없어. x는 1에서밖에 그리고 싶지 않은 거야. x는 1. 어느 구간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구간 내에서는 누구만 그리고 싶다? 1에서의 함수값 2만 그리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 여러분이 하기에는 이건 너무 헤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1을 그냥 여기 안에 넣는다. 그 다음 너를 여기에다가 넣는다. 끝. 이것만이라도 해줘, 제발. 1을 그냥 gx가 1이잖아. 지금 1이 gx잖아. 그러니까 너 f1 얼마야? 2.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얼마? 2.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다 2. 됐습니까? x 플러스 1이잖아. x 플러스 1이니까 x 자리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1 넣었을 때 이 그림에서도 파악이 되잖아. 2라고. 됐지?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내가 1만 넣겠다라는 거야. 여기 안에 알맹이 속에 1만 넣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F1이 되고 걔는 2니까 어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라는 물음에 답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 뭐를 넣는다? 2를 넣는다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를 넣는다? 2를 넣는다고. 그래서 y는 2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이번엔 알맹이 함수에다가 집어넣는다. 껍데기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fx가 x 플러스 1 여기에서 x 자리에다가 알맹이 함수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해서 2가 되게 돼. 됐지? 얘를 어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물음에 답하면 돼. 어디에서? 0부터 1까지 해서. 됐어? 0부터 1까지 해서 이거를 그려주면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0부터 1까지 해서 얘를 그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y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의 기울기를 가진 녀석이야. 어찌됐든 직선이니까 1에서 어느 점을 지나? 1 넣어봐. 얼마? 1 넣으면 얼마? 0. 네? 1 넣으면 얼마? 0. 이렇게 직선 형태로 얘가 그려진다. 그려주면 끝. 됐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넣으면 되잖아. 그냥 넣어. 어디에서만 신경 쓰면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누구를? F1을 그려주면 돼. F1이 얼만데? 2잖아.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2를 그리면 된다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얘한테 넣은 게 fx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하면 얘를 어디에서 또 0부터 1까지 해서 그려주면 된다고.
이해됐지? 이제 고인물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해가 가면 되는데 사실 이해 되게 바라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안 됐어 당연히. F 서클 GX라는 것이 다시 옮겨서 보면 얘가 껍데기고 얘가 알맹인데 껍데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나 지금. 바깥에 있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껍데기에. 그러니까 난 결국 끝까지 껍데기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건데 정리 잘해봐. 첫 번째, 난 결국 껍데기를 그리고 싶다. 근데 거기에서 정의역이 F 입장에서의 정의역이야. 내가 그려줄 그 그래프인 F의 정의역이 G의 알맹이에 누가 된다? 치역이 된다고. 맞잖아. X, Y, Z 이렇게 했을 때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그릴 때 내가 이 녀석을 G라고 하고 내가 이 녀석을 F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이 녀석이 함수값인데 이 함수값이 다시 뭐가 돼? 정의역이 돼서 얘한테 화살을 쏘잖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 처음에 있었던 알맹이 함수의 함수값이 그 다음에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X값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집단 자체가 똑같은 성향을 이룰 거 아니야. 한마디로 G의 치역이 알맹이 함수의 치역이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줄 부분 자체도 뭐가 된다? G의 치역, G의 함수값이 얘잖아. G의 함수값이 1일 때는 이 1을 어디에서 생각해라? F에서 손에 쥐났다. fx에서 그래프에서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1이 그래서 이 1이 여기 gx에서는 함수값인데 fx에서는 정의역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x는 1만 정의역인 거니까 x는 1에서 누구를 가져? 2를 가지지. 그래. 이 2를 함수값 찾았다. 그치? f의 함수값을 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오름이라고 했어. 어디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였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처음에 내가 그리려고 했었던 정의역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 근데 그 정의역에서의 G의 치역에 따라서 F에서 그것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값을 찾아서 다시 원래 정의역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모르겠지? 봐봐. 다시. 내가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그리는 거는 알려줬지? 대입해서 그리는 건 여러분 좀 연습하면 돼,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건 고인물 방법이야, 봐봐.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야. 실제로 내가 고인물이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 근데 처음에 봐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F 서클지잖아. 여기서 알맹이에서 봐봐. 알맹이에서 구간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함수의 모양이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얘는 상수함수고 얘는 1차함수잖아. 맞아? 그래서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알맹이 함수가 바뀌는 구간만 잡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잡아. 항상. 알겠지? 그 구간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는 할 건데 그리기는 할 거야. 정해졌어. 공사할 거야 여기서. 근데 거기에서 그려줄 그래프가 누구다? fx야.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건데 그 fx에서 가져올 부분을 어디서 찾자? gx의 치역에서 찾자는 거야. 가져올 부분을 gx의 치역에서 찾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다가 내가 그리자고 약속을 했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쭉 그냥 뭐만 가져? 2만 가져. 그치? 그러면 내가 f의 껍데기에서 껍데기 함수에서 그릴 부분이 몇 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얘가 1이었으니까 1에서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1 쭉 가면 얼마밖에 안 나와? 2가 나오네. 2가 나오네. 나 이거 찍어야겠네.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려진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2만 그려진다. 이렇게. 얘 고인물 방법이야. 바로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 식을 안 구해도. F서클 GX를 구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문제잖아. 여기는 어떻게 잡아?
0부터 1까지로 잡아. 0부터 1까지를 내가 그리려고 해. 공사를 지으려고 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그려줄 함수를 어디서? fx에서 찾는 거야. fx를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내가 그 fx의 그래프에서 가져올 부분을 어디서 찾는다? gx에서 찾는다고. gx의 치역에서 찾는다. 0부터 1까지의 gx의 치역에서 찾는데 그 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네? 어디? 0부터 1까지 갈 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고 있어. 맞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방향도 중요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고 있는 걸 내가 여기다가 그리면 돼. 0부터 1까지 해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다시 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할 때의 fx를 가져오라고. 너무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x 플러스 1 다시 그린다. 이렇게 됐지? 1 마이너스 1 fx지? 마이너스 fx. 자, fx에서 진짜 중요한 거. 자, 고인물들 이렇게 한다는 거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그랬지 내가 아까 전에. 내가 0부터 다시 0부터 1까지 그릴 그래프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x가 1부터 마이너스 1일 때의 fx의 그래프를 가져온다고. gx의 치역일 때를 정의역으로 해서 fx에서 가져온다고. 결국에 모양은. 그래서 봐봐. 1일 때가 2지. 마이너스 1일 때가 0이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할 때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방향 잘 봐. 방향 잘 봐.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어디? 1,2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오는 모양을 0에서부터 1까지로 그리면 된다고. 2에서 0까지 감소하는 모양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야. 2에서 0까지 감소하는 모양을 0에서부터 1까지에다 가져가는 거라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나도 이거 진짜. 근데 이거를 해야 이적분을 배울 수 있는 걸. 이적분에서 뭐 하는지 알아? 합성함수의 미분도 나오니까 역함수의 미분도 나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봤다. 지금 근데 난 더 해주고 싶은데 요 옆에 637번이랑 639번도 해주고 싶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해줄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 세워서 식 대입해서 하는 방법이라도 좀 한번 해봐. 알겠지? 그거는 할만하니까. 식 세워서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알맹이를 껍데기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고인물 방법은 쓸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알겠지? 이런 거는 진짜 1등급 목표를 하는 학생들이나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봐두면 좋잖아. 경험이. 친구가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그런 게 있었지. 말은 통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한번 가르쳐 준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 그렇지.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그냥 보자마자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냥 그렇다는 거.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우리 역함수 들어갑시다. 역함수.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야. 그만 힘내. 자, 역함수고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마지막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지?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을 배웠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냥 함수의 조건에서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1대1 대응 배웠고 기억해? 1대1 대응 뭔지? 첫 번째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것과 그 다음 조건이고 그러니까 원투원 그냥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한테 한 발씩만 화살을 맞아야 한다는 거. 맞아야 된다는 거. 그지? 그게 1대1 함수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치역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공역은 치역이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화살을 모두 맞아야 한다. 이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게 공역은 치역.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만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오늘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너무 쉬운 거였지? 상수함수도 있었고 그냥 한 가지 한 놈만 팬다. x가 달라져도 한 놈만 팬다. y는 무조건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 그냥 우리 모든 실수에서 따지면 y는 5.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무조건 내가 뭘 쏘든지 간에 자기 자신으로만 대응이 되는 함수. 이것도 중요해. 오늘 다시 언급할 거야. 항등함수. 됐지? 모든 실수 내에서 정의역이 짜여지면은 모든 실수 내에서는 y는 x. 됐지? y는 x. 그런 게 항등함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쏘는 얘다. 우리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그래가지고 i라고도 잘 표현을 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아이덴티티 펑션 해서 i라고 써. 항등함수를. 그래서 오늘 이것도 다시 할 건데, 자, 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배웠지? 합성함수 뭐 다시는 안 할 건데, 지금 복습은 안 할 건데, 뭐 넘어가고 역함수 이번에 배우게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역함수라는 게 뭔지를 이제부터 배울 건데 이런 거야.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껴지는 바운스가 있지 않니? 역. 명제에서 역이 뭐였어? 반대를 의미하는 거지. 반대. 반대 함수다라고 보면 돼. 반대 함수. 뭐가 반대인데? 화살을 쏘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보면 돼. x가 정역이고 x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y가 공역이고 4, 5, 6이라는 원소가 있대. 그래서 대응 관계가 현재 1이 5한테, 2가 4한테, 3이 6한테 쏘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자, 역함수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화살을 쏘는 얘가 맞는 입장이 되고 역으로 화살을 맞는 얘가 쏘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쉬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역함수라는 형태를 f 위에다가 첨자로 지수 자리에 -1을 적어줘. 그래서 읽어줄 때는 f의 역함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읽고 싶어? 그러면 인버스 f 또는 f 인버스 이렇게 불러. 인버스란 뜻이야. 역이라는 뜻이 인버스 돌려놓다. 자, 그래서 요거가 역함수를 뜻하는 기호쯤으로 알아두면 되고 역함수의 개념은 뭐다? 화살을 맞는 쪽이 쏘는 쪽이 되고 쏘는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쏘는 쪽이 맞는 입장이 된다. 다 반대로 맞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f-1 5는 반대로 누구한테 쏴? 1한테 쏘지. 그지? 그래서 너희 자식 나한테 화살을 쏘았겠다? 복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알겠지? 화살을 맞았네. 그러면 역으로 내가 복수한다. 1. 됐지?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누구한테 화살을 맞았는지 보면 돼. 맞았지. 누구한테? 2한테. 그럼 반대로 복수한다. 2한테. 그치? 이렇게. F 인버스 4의 함수값은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F 인버스 마지막 6. 자,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쏘면은 3한테 맞겠다. 3이 쏴서 6이 맞았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거가 바로 역함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역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바로 들어간다. 자, 잘 봐야 돼. x가 1, 2, 3인데 y는 이렇게 돼. 이번에 4, 5, 6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 여기서 대응 관계가 1에서 4로 가고 2에서 4로 가고 3에서 6으로 가. 이거 함수 되니 안 되니? 아, 돼. 저 까먹었어? 함수는 돼. 내가 왜 물어봤을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서 물어봤어 이거. 자, 함수의 조건은 뭐다? 정의역을 봐라. 정의역을 봤을 때 함수 만족하려면 화살을 하나씩 줘 애들한테. 정의역의 애들한테 화살을 한 발씩 쏘라고 줘. 그지? 그 화살을 한 발만 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 쏴야 돼 대신에. 다 쏴야 되고 한 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한 발만 쏠 수 있어. 최대. 알겠니? 그래서 한 발만 썼잖아. 1이 어디한테? 4한테 썼어. F1은 4. 그 다음에 F2는 4. 어이, 그건 되잖아. 둘 다 삼각관계는 되는 거잖아, 함수는. 그지? 얘하고 얘가 둘 다 얘한테 화살을 쏘는 건 되는 거야. 두 발을 맞는 건 되지, 함수는. 상관없어. 그래서 3은 6한테 쐈어. 문제 없어. F3은 6. 그래서 얘는 함수는 되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역함수라는 게 반대로 화살을 맞은 녀석이 너 이 자식! 하고 바로 화살을 쏘는 거야. 근데 얘한테 이제 얘가 화살을 맞았잖아. 4가. 그치? 4가 화살을 맞았어. 근데 얘가 리벤지 복수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복수를 해야 돼? 알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알겠지. 4가 누구한테 화살을 쏠지 모른다는 얘기야. 1한테 쏴야 돼? 2한테 쏴야 돼? 모르잖아.
이제 두 반을 쓸 수는 없어. 누구한테 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발견했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그치. 내가 반대로 쏜다라고 했는데 얘가 그러면 이제는 정의역이 되는 건데 정의역에서 이 O라는 원소는 화살을 애초에 받질 않았잖아. 플러팅을 받지도 않았어. 누구한테도. 그치? 그러면 반대로 화살을 쏠 사람이 없어. 화살을 하나 받았는데도. 그치? 복수할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화살을 안 쏘는 것도 함수의 조건에 위배된다 라고 했었지. 안 쏘는 얘가 있어도 안 돼. 자, 그럼 정리해보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역함수가 존재하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경우도 있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다. 오케이, 유레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바로 생각을 해봐야겠지. 결과를 알았으면 어떨 때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걸 생각하면 반대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알 수 있는데 봐봐.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됐어? 우리 항상 함수가 되려면 모든 정의역의 모든 값들이 화살을 쏴야 되고 몇 개씩 쏴야 돼? 하나씩만 쏴야 되지. all and one 조건을 만족해야 돼. 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이걸 만족해야 돼. 누가? 정의역이 무조건 all and one 조건을 만족해야 돼. 여기는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요 정방향으로 쏠 때는 만족하잖아. 원래 함수는 원래 함수였단 말이야. 얘네들이 전부 다 한 발씩 쏘고 전부 다 쏘면서 한 발씩만 쐈으니까 all and one 조건을 처음에는 만족했는데 얘를 바꿔놓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두 발 쏴버려. 원을 만족 못해. 심지어 얘는 안 쏴버려. 오를 만족 못해. 둘 다 만족을 못해. 반대로 그럼 뭐야? 오랜 원 조건을 어디에서? 공역에서 만족한다는 건 이런 뜻이지. 전부 다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을 맞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몇 발씩만 맞아야 한다? 한 발씩만 맞아야 된다. 공역의 입장에서 all 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이거 어떻게 맞는데 무슨 함수니? all은 뭐야?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을 해야 된다. 무슨 조건? 모든 원소가 다 치역이 되어야 한다. 모든 원소가 다 함수값이 되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지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뭐가 돼야 된다? 치역이 돼야 된다. 전사. 이걸 두 글자로 전사라고 그랬지. 옛날에는 진짜 옛날 74년도. 한 다음에 원 조건은 뭐야? 한 발씩만 맞아야 돼. 한 발씩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을 맞대. 지금 한 발씩만 맞아야 돼. 한 발씩만 맞는 걸 뭐라고 했어? 1대1 함수라고 그랬지. 1대1 함수. 옛날 말로 단사. 그래서 단사와 전사를 합치면 뭐? 전단사. 전단사를 지금 말로 5글자로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복습을 해준 거야. 됐지? 1대1 대응. 진짜 중요한 거야. F 인버스가 애초에 정의가 되려면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1대1 대응일 때 정의가 된다는 거야.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알겠지?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이건 진짜 여러분 지금 역함수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계속 물어볼 거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5글자.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되고 모두 다 화살을 맞아줘야 보낼 얘가 있잖아. 복수할 얘가 있는 거잖아. 한 발을 맞아줘야 복수할 얘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한 발씩만 맞아야 내가 반대로 쏠 때도 화살 한 발만 맞을 텐데 화살을 쏠 얘가 한 명만 생기겠지. 됐어? 오랜 원 조건을 정역뿐만 아니라 이제 공역에서도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 역함수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까지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역함수의 함수 값까지도 우리가 잘 구해볼 수 있겠다. 그치? 자, 보자. 다음으로 넘어갈까? 잠깐만. 표기 하나만 더. 이거 뭘까?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 뭔 뜻이야? 느낌적으로 느껴지니? 그럼 다행이고. 역함수의 역함수라는 건 이런 거잖아. 내가 뭐로 해볼까? 2005년이지? 2025. 이런 거를 한번 함수값을 찾아보려고. 내가 왜 이런 큰 값으로 했을까? 자, f 인버스부터 처리를 하면 무슨 뜻이야? f 인버스 얘를 처음에 정의역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2025라는 값을 내가 x에다가 2025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누군가한테 화살을 쏘겠다. 그치? 근데 그건 누군지 몰라. 근데 얘가 다시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얘 2025한테 화살을 쏘는 게 잠깐만. 잠깐만. 요거 설명할 때 하는 게 아닌데 좋지 않은 예시를 들고 와버렸다. 쏘리. 좋지 않은 예시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무 길게 써. 그러니까 y에서 x로 반대로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라고 할 때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 인버스잖아. 반대로. 그치? 역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f 인버스를 한 다음에 그 함수의 인버스를 한 거니까 f 인버스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뭐라 한 거? 인버스를 한 거야. 다시 간 거야. 그치?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온 거야. 그치? 그럼 결국에는 뭘 한 거야? f를 한 거겠지. 역에 역을 한 거니까. 그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f 인버스 f를 하면, 인버스를 하면 그냥 바로 f가 된다. 이렇게. 내가 이거 가르쳐 주는 거랑 다른 거랑 헷갈렸어. 자, 이거 바로 하면 f 서클 f 인버스 이거랑 헷갈렸어. 이거 가르쳐 줄 때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f 인버스 2025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되냐? f 인버스 이걸 먼저 하는 거지. 뒤에 있는 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하는 거지. 알고 있지? 껍데기 함수랑 요걸 먼저, 알맹이를 먼저. 그래서 f 인버스 2025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f를 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거 뭐 나올지 예상 가니? 이거는 혹시? 이렇게 해볼까? 바꿔서 이거 해보자. 이거 생각해봐. 저거 말이야. 자리만 바꿨는데 똑같아. 결과는 얘는 뭐일 거 같네. 응? 네? 모르겠어? 이거 먼저 하면 F 2025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여러분. 지금 그치? 뭔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별을 다시 F 인버스 시키는 거야. 뭐 나올까?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2025에 그럼 내가 이렇게 화살을 쐈어. 근데 저기 맞았지. 저 맞은 얘가 다시 나한테 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2025 되겠지. 2025 됐습니까? 내가 2025인데 내가 화살을 쐈어. 저 녀석이 다시 나한테 쏘는 거잖아. 인버스가. 그지? F 2025가 뭔가 나오겠지. 근데 이 녀석이 다시 뭐래? 2025한테 쏘는 거야. 됐어? 이해가? 굳이 X 집합, Y 집합 그릴 필요 없지? 내가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겨셔야 돼. F 인버스 F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를 합성함수 시켰을 때 어떤 값이든 간에 그대로 나온다. 복사기처럼 보면 돼. 복사된다. 이렇게. F 인버스랑 F를 합성함수 시켰을 때도 그렇고 F 서클 F 인버스 역함수에다가 F를 합성함수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2025가 된다. 왜? X집합 이걸로 설명해보면 Y집합 이렇게 설명해보면 애초부터 여기에 2025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F 인버스로 이거를 보내버린 다음에 뭔가 나오겠지. 얘를 갖다가 다시 F로 이쪽으로 보내버린 거야. 다시 2025에 맞겠지.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한 발씩만 한 놈한테 쏘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도 복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내볼까? F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G 서클 G 인버스 괄호치고 5 칸이 없어서 여기다 적어서 이게 뭐가 될까? 당연하지. 5가 되겠지. 왜? 네. 여기 뭐야? 이 녀석이 있네. 얘부터 우리는 복사기의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 근데 좀 유치하긴 한데 복사기도 좋고 두 번째 귀신이 된다. 귀신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귀신이 된다. 자, 여기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와 일반 함수의 합성함수 이렇게 되면 그냥 귀신이 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지? 여기 봐봐. 여기서 F 인버스와 F를 합성함수 했는데 요 뒤에 나온 값이 뭐든지 간에 어차피 얘가 그대로 결과로 도출이 되잖아. 그지? 앞에 있는 F 인버스 F가 그냥 사라졌다. 귀신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 F랑 F 인버스가 합성함수 돼 있을 때도 어쨌든 간에 둘이 이제 합성함수 된 게 양쪽이 역함수 관계일 때는 요렇게 그냥 앞에 게 사라져서 그대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G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귀신이 돼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얘랑 얘가 맞붙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뭐가 돼? 얘도 귀신이 돼서 사라진다.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귀신이 돼서 사라진다. 여기도 귀신이 돼서 사라진다. 다 사라지네. 알겠지? 그래서 얘만 남는다. 5. 그래서 답이 5.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어렵지가 않아. 역함수랑 합성함수 되었을 때는 무조건 귀신이 돼서 사라진다. 이게 복사기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 복사기의 개념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x가 그대로 나와. 이게 무슨 함수였어? 황등함수였지.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F 서클 F 인버스를 했어. 요게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황등함수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 황등함수. 쉬운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 서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 F 서클 G, X가 나왔대. 합성함수 시켰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대. 무슨 말이야? F랑 G는 무슨 관계? 합성함수 시켰는데 그대로 나왔어. 복사기가 됐어. F랑 G는 무슨 관계였다는 얘기? 역함수 관계였다는 얘기. 알겠지? 반대로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 두 개를 합성함수 시켰는데 갑자기 앞에 게 그냥 사라진 결과 귀신이 되어버렸어. 없어졌어 갑자기.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 가려져 있었던 F랑 G 함수는 무슨 관계였다? 역함수 관계였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됐지? 여기까지 됐으면 거의 역함수가 다 끝났어. 그냥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어. 이제 그래프를 배우면 되는데 그래프를 여러분이 역함수 그래프는 쉬운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어.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운 상태에서 지금 역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하게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일단 역함수 그래프 전까지만 나가자.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뭐 그 다음은 적어. 자, 일단 보자. 652번. 오늘 이 역함수 그래프 전까지만 싹 한번 나가보자. 어려웠어. 자, 652번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뭐였어? 대화섯 글자.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1대1 대응을 만족하면 된다.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것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찾아주시오 라는 문제지.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기억번은 뭐야? 1에서 C로 가고 있고 2에서 C로 가고 있네. 1대1이니? 아니지. 이게 바로 1대1이 아니라는 증거. 두 명한테 화살을 쏜다. 안 돼. 아니, 두 명이 한 명한테 화살을 쏜다.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얘는 완벽하게 올도 만족하지. 공역이 치역이 되지. 공역이 치역이 되면서 올 and 1 이렇게 단사가 되지. 1대1 함수까지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다. 그렇게 부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오, 완벽하네, 깔끔하네. 디귿 너무나 되지? 쭉쭉쭉 그냥 A, B, C. 너무 좋다. all when one 다 만족하지? 그래서 당연히 디귿도 되고. 리얼은 되니 안 되니? 한 놈만 패네? 얘는 상수함수네. 상수함수긴 한데 어쨌든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 상수함수는 말 그대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보고 알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53번. 한번 연습해볼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인데, 여기서 f 인버스를 생각하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라 했지. 자, 이쪽으로 가는 것이 f 인버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자. 여기에서 1, 3, 5라는 정의역의 원소와 2, 4, 6이라는 치역의 원소가 있고, 자, 아래쪽으로 가지고 이쪽은 위쪽으로 가지고 이쪽은 중간 쪽으로 가져왔다. 자, 이게 f인데 f 인버스 거기에서 2를 찾으라고 했어. f 인버스 2.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찾으면 돼. f 인버스 2를 찾아라. 이런 말은 원래 함수로 생각하면 이게 바뀌는 거지. 이쪽에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이 반대로 화살을 쏘는 녀석이 되고, 그 다음에 화살을 맞는 녀석이 바로 역함수에서 쏘는 녀석이 된다. 반대로 입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f 함수에서 이 f 함수 관계에서 화살을 맞는 녀석이 2일 때 화살을 쏘는 녀석이 누군지를 역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에서 봤을 때 줄이 3에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별에 들어가는 거, 화살을 처음에 쐈던 녀석은 3이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이제 식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따 말할 게 있어. 일단 F1 더하기 F 인버스 4야. 오케이? 자, 그럼 F1은 그냥 찾을 수 있지. 6 이렇게 밑에다가 6 적고, F 인버스 4는 다시 4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당연히 공역에서 찾아야 돼. 공역이 정역이 되니까 인버스에서, 역함수에서. 그래서 4에서 반대로 누구한테 화살을 쏘아주냐, 누구한테 리벤지를 하냐, 복수하냐, 5한테 리벤지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역함수의 함수값은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F에서 화살을 쏘는 녀석이 인버스에서 화살을 맞는 녀석이니까 F에서 화살을 쏘는 녀석이 5일 때 화살을 맞는 녀석이 F 인버스에서 화살을 쏘는 녀석, 맞는 녀석이 된다. 4. 굉장히 성산누수처럼 말하지? 자, 이렇게 해서 F5는 4 맞는지 보면은 맞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 과정으로 찾아주면은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 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11 되겠지. 자, 문제는 그게 아니야. 함수값을 찾아주는 건 이렇게 해서 그냥 화살을 반대 방향으로 쏘면 된다는 얘기, 너무나도 쉬운 얘기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넣고 그 함수의 대응 관계를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설명을 안 해놔. fx는 그냥 식 하나 띡 하나 던져주고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f 인버스 8 a 이런 식으로 논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놨을 때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어떻게 했다? 좀 지웠는데 f2는 별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문자도 괜찮고 뭐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그렇게 놔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응 관계를 반대로 바꿔버렸지. 화살을 맞는 녀석을 쏘는 녀석으로 바꿔버리고 쏘는 녀석을 맞는 녀석으로 바꿔버렸지. 이게 역함수에서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f 인버스 a라는 걸 보면 뭘로 바꿔줄 수 있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당연히 원래 함수 f와 같으니까 여기에서 a가 쏘는 녀석이 되고 8이 맞는 녀석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되니? 되지? 어려울 거 없지? fa는 8이라는 녀석이야. 여기에다가 a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fa는 5a-2니까 얘가 8이면 넘어가서 5로 나눠주면 2.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준다 이거. 역함수의 함수값을. 됐습니까? 이렇게 잘 구하시면 돼. 이게 진짜 정론이야. 요거만 잘하면 되고 이번 시간에 역함수 구하기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돼. 어려울 것도 없는데 한번 보고 지나가면 돼. 많이는 안 써. 자, f 인버스 a는 1.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해보자. 2번. f 인버스 a는 1 바꿔보자. 자, 뭐라고 바꿔? 자리를 바꾸고 f 인버스의 인버스를 또 씌우면 f 1는 얼마다? a다. 잘했어.
자, 한마디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원래 함수 같은 경우에는 a가 나온다. 자, 그래서 5x-2에다가 x 자리에 1을 넣어보면은 5 빼기 2인데 이거는 3이지. 그래서 3이 함수값 a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전혀 어려울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시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함수를 fx를 띡 하나 던져놓고 진짜 그냥 진짜 역함수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봐봐. fx는 거기 1번에 2분의 1x 플러스 4인데 자 봐봐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우리 역함수가 뭐야. x와 y의 그 뭐냐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x랑 y의 입장을 바꿔버린 거.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 정의역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실제로도 식에서도 뭘로 바꾸면 돼? x를 뭘로 바꿔? y로 바꿔버리면 되고 y를 뭘로 바꿔버린다? 이게 이제 y는 2분의 1x 플러스 4니까 당연히 y를 x로 바꿔버리면 돼. 실제로 그냥 반대가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돼서 쓴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셔야 돼. 알겠지? y는 x 식의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그게 역함수야. 쉬워. 해봐. 여기서 y를 2분의 1x 플러스 4니까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x는 2분의 1 y 플러스 4. 네, 별거 없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라는 걸 나타낼 때는 항상 어떻게 해?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바꾸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y만 남기고 나머지 4는 넘겨서 x 빼기 4 이렇게 나타내고 양변에 몇 배? 2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2x 빼기 8. 아주 깔끔하지?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내가 말할 건 이거야. 여기서는 대놓고 그냥 식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냥 식을 구하면 잘한 건데 나머지 이제 다른 문제 있잖아. 저런 거, 이제 이런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 y는으로 놓은 다음에 이거 xy 자리 바꿔버리고 y는으로 바꿔주면 얘들 역함수 찾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y 인버스 8도 찾을 수 있겠지. f 인버스 식을 애초에 구해버리고 찾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찾는 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야. 지혜롭지 못한 짓이라는 거야. 우리가 역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애초에 뭐냐면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하기 싫어서 역함수를 배우는 거거든. 이걸 배운 거거든. 알겠지? 역함수를 애초에 찾기 싫어서 이걸 배운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찾아라 할 때는 이 방식으로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고 여기에서 굳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잖아. 1차 함수 허접한 거 보고 있잖아. 이런 1차 함수는 당연히 역함수를 찾아도 1차 함수일 거거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 배운 다음에 그거에 역함수 찾으라 그래. 찾을 수 없어. 못 찾아. 그게 의도야. 알겠지? 교육과정 내의 의도가 역함수를 찾지 마라고 하는 게 의도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를 차라리 연습해봐. 차라리. 알겠지? 이거를 쓰는 거는 할 줄만 알면 되고 지금 이거는 쉬운 거밖에 안 나오니까 역함수 찾아라 하는 게 1차 함수 잘해봤자 x, y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끝. 할 줄만 알면 돼. 근데 보통 이제 함수값 찾을 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걸 더 많이 연습하셔야 돼. 물론 둘 다 하면 좋고 둘 다 하면 내가 바랄 게 없지. 알겠지? 자, 지금 몇 시야? 지금 48분. 오케이. 자, 그 밑에 뭐 있어? 그거 할 수 있지? 655번이 이거? 그냥 그거는 넘어갈게. 자, 거기 656번만 하고 마칠게. 그거만. 4개 있지? 자, x 다 할 수 있나? 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x, y가 있고 1, 2, 3, 4가 있지. 자, 5, 6, 7, 8이 있지. 자, 원래 함수 f의 관계가 6으로 가고 8로 가고 5로 가고 7로 간다. 자, 만족하지? 1대1 대응 만족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f 인버스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자,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원래 함수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f 인버스의 인버스의 1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은 얘는 뭐다? f1이다. 항등 함수가 아니라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까지 헷갈리지 말고 f1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자, 따라서 f1은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인버스의 인버스라면 자기 자신이 된다. f가 된다.
자기 자신이란 건 F. 그냥 원래 함수가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F 인버스 3 이렇게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얘 자체를 그냥 뭐라고 생각해라? F3이라고 생각해라. 됐지? 그래서 F3은 얼마? 5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자, 할 수 있겠지?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합성함수네. 이거 뭐 된다? 3번의 답은 2.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7. 잘했어. 합성함수 된다.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지? 아이고. 함수값만 할게. 294쪽.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자, 그냥 뭐 함수값 따지는 건 쉽지. fx가 3x 플러스 2일 때 뭐 찾아라? f 인버스 4를 마이너스 4를 찾아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별이라고 놓고 이렇게 찾아. 뭐 무겁게 미지수로 놓지 말고 그냥 별이라고 놓은 다음에 f 별이 4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다가 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걸로 별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f 별은 마이너스 4 여기다가 별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3 곱하기 별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6 되는 거고 3으로 양변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바로 별이 된다. 그래서 원래 f 인버스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이 역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2는 7, f 인버스 1은 마이너스 1. 그것도 잘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fx는 애초에 ax 플러스 b로 잘 안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한 역함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이 방법 사용한다. f2는 7이라 그래서 하나의 함수값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 시켜서 옮겨버리면 f-1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함수값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된다. f2는 7은 뭐야? 2a 플러스 b는 7이다. 요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다. 이런 얘기지. 둘이 뭐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된다.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더해주면은 8이니까 A는 8이니까 A는 8 이렇게 그냥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넘기면 B는 9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8, B는 9니까 뭐야? 잘못됐냐? 빼야 돼? 잠깐만. 더하면 안 되지. 너무 멍청한 소리야. 급하니까 이렇게 되네. 자, 뺐으니까 급하니까 더 느려지게 되네. A는 2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 그래서 A는 2고 넘어가서 B는 3 이렇게.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도 고생 많았고. 자, 295쪽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개념 정리 잘 하시고 항상 프린트 다 받았지? 열심히 복습합시다.